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법사위원장실은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여기는 법사위 회의장입니다. 네. 이상민 위원장님을 급하게 인터뷰하기 위해서 상암동에서 녹음 끝나자마자 이 빗속을 뚫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여야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간 회동, 3+3 회동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법안 합의를 했는데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일괄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장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제가 왔는데요. 우선 팟짱의 애청자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우려도 큰데 우선 그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세요. 팟짱 애청자들이 왜 우려라고 네. 걱정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네. 왜 팟짱에 이상민이 출연을 안 하냐? 지금 출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가 따로 팟캐스트를 만들어라. 이짱. 이짱. 팟짱 대 이짱. 이짱. 뭐 이렇게 좀 해보라.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못 들으십니까? 전 처음 듣습니다. 네, 상당히 여유 있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어제 네. 분명히 어제 심야에 갑자기 저도 2시에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케이블 새벽 TV. 2시에. 예. 네. 그래서 뉴스 보니까 갑자기 뭐 여야 합의됐다길래 잘된 모양이다. 오늘 뭐 예산안도 잘 원만하게 타결되나 보다 했더니 합의 내용을 쭉 봤는데 네. 아니 얼토당토하는 법안들이 막 오늘 12월 2일 날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죠. 예. 네. 오늘 처리하기로 한다. 그래서 네가 뭔데 니들이. 그 생각에 웃기는 것들이네. 네. 지금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네. 본회의를 가는데 네. 본회의도 가결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웃긴 사람이다 그랬더니 네. 아니 뭐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 네. 이건 보건복지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자보건법. 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양성을 위한 법률안. 네, 이거 모두 다 국회 이거 법사위 오늘 처리한다. 보복위에 계류돼 있는 지금 법안이죠. 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 법안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끼리도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예, 상임위에서도. 네, 논의 중인 예, 법안이에요. 관광진흥법. 이건 네. 교문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건 네. 또 정무위 거고. 네.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지. 그 상임위에서도 합의가 돼서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고 합의돼서 통과된 바도 아닌 거예요. 아닌 지금. 걸 양당 원내대표 두 분하고 네. 하여튼 뭐 이분들이 네. 아니 고생을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했을까? 네. 청와대 눈치 보고 가이드라인 박근혜 대통령이 해준 대로 안 할 수 없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법사위 국회법의 59조에 네. 분명히 네. 전부 개정할 때는 20일
다음에 일부 개정할 때는 15일 네. 회분된다는 날부터 법사위처럼 체계작구 심사를 위해서 다른 상임위 것을 할 때는 5일 네. 회부된 날로부터 네. 그리고 법률안이 아닌 다른 안건은 의안은 20일. 네. 그 법에 59조에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중에 법사위에 다른 상임위 법안이 오면 반드시 회부된 날로부터 그 5일이 지나야 돼요. 네. 초일 불산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네. 국회법 위반이죠. 그러네요. 지금 더구나 네. 이게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부지런히 해서 통과시키면 네. 12월 8일 날 저희가 법사위 열어서 숙려기간 돼요. 그러면 2일 날 오늘 통과시키면 3, 4, 5, 6, 7. 네. 그러면 8일 날 법사위 열고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왜 12월 2일 날이냐 이거예요. 더구나 여기에 또 다른 거 있어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안,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 다음에 테러 방지 법안, 북한 인권 법안은 이거는 정기국회 내 처리한대요. 예. 합의 처리하기로. 그럼 정기국회 처리하려면 12월 9일까지 하려면 역산하면 네. 오늘 통과시켜야 돼요. 늦어도 내일 통과시켜야 돼요.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게 우리 국회는 300명 가까운 각 지역, 각 계층의 대표자들이 와서 네. 치열한 논의를 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실체적 내용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절차적 프로세스 오랜만에 영어 쓰니까 영어. 잘 안 되네. 절차적 정의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절차적 어쩌면 정당성. 실체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고 예. 부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예약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 59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어긴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한테 잡아먹을 저가 오겠네요? 아니, 양당 원내대표가 오겠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럴 수 없는 것인데 여하튼 내용상으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종일관 이 법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던 법안들입니다. 학부모들이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호텔 앞에 학교 앞에 호텔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럼 학부모 그동안 문제 제기했던 학부모의 근심, 네. 걱정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요? 제가 이종걸 대표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근데 나는 그 내용은 차치하고 네. 좋다 이거예요. 절차적인 규정을 그건 명백한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더더구나 좀 이걸 연계시킨 법안들을 보십시오. 네. 나는 최경환 장관하고 뭐 정부 여당 새누리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산안 네. 자기들이 원하는 관광진흥법하고 뭐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이런 걸 통과 안 시켜주면 예산안을 정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거부가 아니에요. 네.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겠다. 직권상정 시켜서. 그걸 해서 예산안과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연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은 힘이 딸리니까 소수파니까
끌려다니다가 네. 그럼 우리 거 원하는 것도 하나 끼자.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모자보건법, 전공인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하는 법률안이에요. 네. 이렇게 우격다짐, 몽땅 떨이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어찌됐든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을 결정을 하려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렇게 처리할 어제 방침이- 의원총회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의원총회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는 당내의 의견을 모으는 네. 그거와는 별도로 네. 국회법에 엄연히 엄격하게 네.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네. 예. 그러니까요. 이 뭐 문제를 국회 당내 프로세스야 뭐 그건 뭐 알아서 그건 하죠. 새정치민주화는 문제고 네. 저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네. 국회 법사위원장 직책에 충실하게 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법을 지켜야죠. 제가 법사위원장이 아니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네. 이거를 뭐 제가 문제 제기하고 딱 제동을 거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냐? 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나도 법 위반할 때 많죠. 그러나 그러면 법 위반한 적이 있다고 계속 법 위반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법 위반하지 않게끔 착하게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테러 방지법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국회 정보위 지금 오늘 아침에 3분 만에 파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서로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성안조차도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원내대표 이종걸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친하죠. 예, 이런 얘기들 뭐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종걸 대표도 고민이 끝에 했겠죠.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마 크게 작용한 건 예산안일 겁니다. 예산안. 우리 쪽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12월 2일까지 처리 안 하면 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시켜서 네. 그냥 정부 원안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작년에도 그랬고 네. 그전에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야당은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에 조금이라도 그 우리가 원하는 바를 수정시키기 위해 수정 보완시키기 위해서는 네. 여당이 원하는 걸 안 들어줄 수 없겠다. 네. 이런 게 깔려 있겠죠. 그렇군요. 그 고충은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그렇다고 그건 뭐 그건 원내대표의 고민이고 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국회법을 엄연히 정면 위반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왜 그런 걸 안 해주냐 정치를 너무 모른다 나 저보고 그러는데 정치 모르는 건 좋은데 법부터 알아야죠. 아니 근데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예산은 여당이 그리고 법안은 야당이 어찌됐든 핸들링을 하면서 서로 절충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결국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야당이 법안까지도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계약된 거죠. 예금에.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수단이 없어요. 수에서 밀리고. 네. 그리고 여당은 밀어붙이면 되고 또 예산안은 버티면 되고 그래 그럼 니들 뭐 싫으면 정부 연안 통과시키겠다 이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의 그 주장은 사실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건데요. 협박이죠. 예. 예. 네, 사실상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이것도 또 다른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뭐 각 당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최소한 국회에서 정한 명문 규정은 위반하지 네. 말자 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정혜아 의장께서도 네. 저와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법사위원장께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직권상정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국회법에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긴박하거나 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긴급합니까? 아직 뭐가 긴급한 거예요? 건강진흥법 뭐 등등 법이 네. 그리고 불가피한 거 뭐가 불가피해요? 지금 12월 8일도 있고 12월 9일도 있는데 네. 정기국회가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네. 또 임시국회 우리 있잖아요. 네.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 한다는 임시국회 거. 합니다. 또 네. 뻔하게. 예. 근데 뭐가 불가피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산 때문이다. 누가요? 여당이요? 아니 여야 간의 합의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아까 밤에 말씀드린 새벽에. 대로 예. 이 예산안에 예. 야당 쪽에서
원하는 일정 부분이라도 네. 거기에 야당이 얼마나 했겠어요. 네. 그래도 야당이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나 또 지역 예산이나 이런 게 뭐 단적으로 이번 내년 예산에 보면 안 해보면 영남에 너무 SOC 같은 경우가 편중돼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걸 조금이라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야당은 급한 거지요. 그런 사정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만약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떤 얘기를 정 하던가요? 의장님은 제가 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래요? 정의화 의장이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까? 만나뵈고 왔어요. 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의장실에서. 아, 찾아가셨어요? 그쵸? 네. 제가 의장님이 전화가 와서 네. 저 보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히 의장님을 뭐 함부로 찾아갈 수 있네. 네. 만나셨더니. 제가 왜냐면 네. 사실 이런 걸 뒤에 의장님도 이거 좀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합시다. 네. 힘을 같이 합시다라고 그분 뜻을 잘 아니까 네. 하고 싶었지만 잘못하면 네. 부담 지우고 네. 오히려 의장님이 또 만류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 오늘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의장님이 보시더니 네. 그럼 국회법 철저히 지키는 건 의장으로서도 당연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미 했고, 그리고 의장이 허락을 하면 이것은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여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와 의장이 합의하면 예, 직권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예. 새누리당 대표도 그랬더라고요. 네. 이상민 어떤 기자분이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수용 불가를 하니 숙려기간 이후로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때를 대비해서 네. 합의해 놓은 안이 있다고 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합의안이 있다. 예, 근데 그러면은-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또 직권상정 아닌가 싶은데요, 추론할 때. 예. 근데 제가 볼 땐 그 정의회 의장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오늘 직권상정 안 하실 거요. 자,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예정이 있고 돼 양당 있는데요. 원내대표를 예. 의장님이 부르셨대요.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약 2시간 뒤에는 국회 본회의 예정이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총을 해야 될 거고 새누리당도 의총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직권산정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제로다. 저는 오늘 제로 법사위원장인 제가 안건상정 법사에서 안 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직권상정으로 밖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의장님, 양당 원내대표님, 네. 3자 간에 합의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의장님이 오늘 그렇게 직권상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아니지만 네. 의장님이 이렇게 법 위반하는 걸 직접 하시면서 법을 이렇게 국회법을 흐트러지고 국회의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걸 어지럽히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당 원내대표하고의 회동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고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번번이 좀 그게 잘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합의안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 말씀하신 지금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호준 의원조차도 네. 어디 상임위인지는 제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양당 간사가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법률안을 안건을 올려버리니까 법안 심의에 대한 준비나 자료를 입수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묻지마 표결을 내버린답니다. 네. 그래서 법안을 각 개별 의원들이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받기 위한 또 자료 제출을 받기 위한 국회 예산 정책처라든가 입법조사처라든가 하여튼 관련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 받을 수 있게끔 담보되는 네. 법 개정안을 낸다고 했거든요. 네. 그게
개별 의원들이 아마 불만일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여기 개별 의원들의 뜻이 필요 없으면 그러면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만 4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4명만 있듯이 4명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있을 수 없는 일. 나머지 국민 세금 내고 뽑아요. 힘들어서. 다 집에 가. 그죠? 아, 이거 이렇게 툭 하면 당대표, 원내대표, 투투, 뭐, 쓰리쓰리. 영혼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예. 네. 아니, 참. 엑설런트한 아니, 영혼을 나는 지금, 뉴스 보면 투투에다가 갑자기 쓰리쓰리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해오는 그런, 뭐랄까. 관행. 습관들. 네. 이런 행태들은 네. 극복돼야 될 구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도처에서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노동 환노위의 경우에는 노동 관련된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또 환노위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국회 정보위 안에서도 지금 법안 심사 소위 하고 있고 지금 논의도 안 돼 있고 지금 뭐 내용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무슨 합의 처리하느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호준 의원의 경우에는 미방위인데 미방위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막 도처의 상임위에서 전부 다 난리인 거예요. 지금 법안 심사가 아무리 그냥 뚝딱 넘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시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국회의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 네. 시급히 국회 개혁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국회의 심의 과정, 논의 과정이 형해화되고 말하자면 공허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국회 국민들이 뭐하러 이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법안 심의하라고 또 안건을 심의하라고 했냐. 그러니까요. 네. 예산도 그렇고 법안도 그렇고 사실 지금 뭐 쟁점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만 하더라도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게 뻔한데 그리고 복면금지법 같은 경우도 집시법 개정안도 이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들이고요. 민생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법안들도 전부 제대로 될 검토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그것을 박근혜 관심 법안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도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사위 안에서의 불만은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렇게 올리면 분명히 그 문제 제기하고 이거 이소희로 넘기자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원내대표끼리 합의는 했지만 네. 각각 뭐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여당, 새누리당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만이라도 좀 요건을 갖춰서 그건 기본 아니에요? 네. 기본? 네. 들어갈 때 남해방해 갈 때 인사드리고 네. 나갈 때 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네. 그렇게 기본이 있듯이 기본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러면 뭐가 제대로 온전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대통령만 있죠? 다 나가고 대통령 혼자 살고 대통령하고 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네. 김무성, 문재인, 네. 그다음에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 5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나라에? 나머지 저기 어디로 가요? 이용도에다가 성을 만든다든지. 예? 아니 도대체 아니 뭐하러 필요하냐고 5명만 만나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런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시겠나 싶습니다. 특히나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반대했던 법안들이에요. 이거 되면 결국 재벌들에게 특혜해주는 법안이고 이게 경제 활성화나 민생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 법을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그대로 지금 이게 통과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점은? 뭘 어떻게 봐요? 한심하게 보죠. 한심하게 보십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 과정에 각 당의 입장이 있고 좋아요. 관광진흥법 좋다. 그러면 저쪽이 원하니까 우리도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광진흥법 내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없도록 방비책을 마련해 놓고 절충 타협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낸 거 이 관광진흥법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네. 나머지 뭐 또 야당이 원하는 건 그건 또 원하는 대로 네. 이렇게 뒤죽박죽되면 네. 그러면 양쪽에 우려했던 남아있는 그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도 안 되고 그냥 통과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나요? 국민이 보죠.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민이 보죠. 네.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너무 여기서는 벽돌 찍어내는 공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몽땅 떨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몽땅 거죠. 떨이 하고 우리는 지역구로 가자. 빨리.
가서 선거운동하자. 예. 내년 총선 넉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법안 심의할 때냐? 그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시면 진짜 그 선무당한테 칼자루 쥐어주고 그 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좀 뭔가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국민이 대표자로서 지역에서 뽑혀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법과 원칙, 의사 준칙을 지켜야 되겠다. 품격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으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대충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면서 하고 네. 야당도 뭐 지역구 예산이나 우리 원하는 거 대충 되면 뭐 더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짭짜기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국민은 지금까지 세워놓은 법 원칙이나 의사 준칙 또는 상식, 품격 이거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너 잘났다. 네. 할지 모르는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거겠어요?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요, 이상민 위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목리를 부려서 5대 핵심 법안이 통과 못될 좌초 위기에 몰렸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보수는 네. 무엇보다 법, 또 원칙 네. 지키는 게 가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보수 언론이라는 그분들은 저를 야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야 거기 뭐 빨갱이들만 인줄알았더니 법원칙 지키는 국회의원도 있구나 이렇게 박수 보내야 되는데 거꾸로 아니 자기들의 입맛대로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잘하는 거고 법원칙과 관계없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 룰 이런 거 관계없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안 하면 반대고 나쁜 놈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패거리 문화? 그렇죠. 네. 예. 집단 말하자면 광기, 자기들 광기. 패거리들, 예. 아주 한 그런 패거리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원하는 대로 되면 그냥 맞고 아니면 틀리고 법원칙은 내 이해관계 입장과 관계없이 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회법의 명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국회법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의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국회 의사 일정에 여당은 따라서 청와대, 대통령, 네. 당대표 이런 분들 눈치 안 보고 네. 우리도 당대표나 원내대표 눈치 안 보고 네. 그리고 그냥 괜한 고집 부리거나 이러지 말고 네.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예. 원칙대로 예. 하자. 예. 예. 그리고 타협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이 관광진흥법이다. 그럼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학교 앞에 호텔 막 지면 되겠냐? 그게 관광의 진흥에 얼마나 기여되냐? 네. 일자리 창출 얼마나 되냐? 아니다. 네. 그러면 그런 시설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하자. 뭐 이렇게 뭐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네. 그죠? 전번에 어딘가 무슨 여고 앞에 뭐 하려고 하다가 칼이군요. 대한항공. 네, 그게 바로 한진그룹이 그러니까 지으려고 한 데죠. 타협을 풍문여고 앞에 예, 종로에. 박물관 같은 거 한다. 예. 아니 호텔에 와야 관광객이 모입니까? 문화 콘텐츠,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이 있는 게 더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정책적 아니, 전환. 호텔은 외곽에 있어도 돼요. 갈 사람 다 가겠죠. 그렇죠. 아니, 예. 무슨 뭐 호텔이 시내 중심가 있어야 여기에 뭐 박물관 기가 막힌 거, 우리 뭐 고미술 같은 거 또는 무명 작가 오르세 미술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 같은 그런 거를 내놓으면 관광객이 더 오죠. 그러니까요. 그런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면 개발하면. 그러니까요. 참 답답합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이 이상민 위원장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면 호텔 같은 거 안 지을 텐데 학교 앞에 굳이 지을 필요도 없고요. 박물관 지켰어요. 예, 박물관. 그러니까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씀 좀 하세요.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전화 안 하세요? 전화 번호는 아는데 옛날 국회의원일 때 쓴 번호인데. 그 번호 틀렸어요. 반을 안 받아요. 딴 사람이 받아요. 예.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끊으세요. 괜히 그래가지고. 예. 오늘 정말 급하게 저희가 빗속을 뚫고 와서 인터뷰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다음 일정 때문에 가셔야 돼서. 저는 다음 일정은 저 문재인 대표 만나기로 했거든요. 밥 먹기로. 그 오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말씀하시네요. 아니 오프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이거. 이건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충청권 의원들. 아니 대전. 대전. 예. 충북은 빼고 충남 대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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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 대표한테 이제 또 드릴 면도 있고. 근데 여기저기 이러다가 미움만 받다가 공천 못 받으실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는데. 그건 그거고. 네. 그냥 그러건 안 그러건 제가 지금 국회의원일 때 잘해야죠. 국회의원일 때. 네. 이걸 잘해야 내가 통보 나가서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를 찍어주십시오 하지. 잘하지도 못했고 하는데 찍어달라는 얘기 할 수 있나요? 또 실제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까지 했으면 진짜 부귀영화는 아니고 제 처지에 진짜 엄청 출세한 거예요. 네. 저희 지역에서 정말 많이 부족한데도 저를 막 진짜 밀어주셔서 삼선에 법사위원장 하니까 영광으로 알고 잘해야 되는데 정말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또 여러 상권 분립 또는 여러 가지 그의 견제와 균형을 잡도록 민심을 대변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또는 대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법과 원칙을 흐트러뜨리고 오히려 무너뜨리고 오히려 그냥 편의적으로 대충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뭘 법을 지키고 우리가 지도자니까 우리를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안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가 가는 과정이 막 복잡하고 번잡하고 비용 많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상대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힘들어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붙잡고 천착해서 해결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힘드니까 대충 그냥 주고받고 야 너는 이거 나는 이거 그래 땡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네,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정치가 요원한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너무 슬퍼요. 비도 오는데 정말 슬퍼요. 오늘 같은 날 이상민 위원장이 추천해 주신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노래는 못 듣고 가고요. 아니 됐어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고요. 약속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여기서 기다리는 분 세 사람밖에 없어요. 문재인, 박병석, 박범계. 문재인 대표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당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하시고 가시죠. 법사위 때문에 기진맥진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하려고 한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 쓴소리. 그럼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가서 또 얘기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나만 웃기는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인터뷰를 예약하시는 그리고 진짜 센스. 저 장 기자님은 민심을 들으셔야 돼요. 진짜 나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왜 갑자기 안 나오냐. 네. 그 왜 나한테 항의합니까? 네. 거기다 댓글에 자꾸 올려라. 그래야지 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을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막 급하게 왔어요. 네. 자, 자주 뵐 거를. 매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선거법에 관계도 없는데. 선거법이요? 네.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하셔야 되니까. 아니에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저 현역이니까 늦게 하려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